지난 에피소드에서 강조했지만은 이 EM 알고리즘이 결국은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연장일 뿐입니다. 전혀 뭐 새로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K-민즈를 수학적으로 조금 더 다듬은 것이 음,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EM 알고리즘입니다. K-민즈에서 우리가 보면은 A, B, C 이렇게 임의의 점을 세 개를 찍어서 그런 다음에 근처에 있는 이 요소들, 그죠? 각각의 원소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새로운 A로, B는 새로운 B, C는 새로운 C로 옮겨왔죠. 이 과정을 여러 차 반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터레이션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지금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개, 세 개의 어사이먼트 지점을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이터레이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이 플러스 마크 이 지점은 이 황색 점들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이 십자 마크는 연두색 점들의 중심지, 얘는 청색 점들의 중심지가 되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왠지 좀 앞면이 있는 상황이 되죠.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바로 가우시안 정규 분포에서 봤죠. 그러니까 분포를 보면은 평균이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미우가 2이고 시그마가 1인 형태의 어떤 이 벨 타입, 다음에 시그마가 1하고 미우가 1할 때 이러한 타입, 이번에 미우가 마이너스 이렇게 중심 지점에서 왼쪽으로 옮겨왔을 때 이런 모습과 벨의 폭과 이 높이, 그리고 미우의 중심, 미우의 지점, 중심 지점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벨들이 나오죠. 그럼 이 벨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들은 이렇게 어떤 정규 분포, 그죠? 하나의 정규 분포, 또 하나의 정규 분포, 또 하나의 정규 분포에 있어서 미우와 시그마 혹은 시그마 스퀘어를 찾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정규 분포 확률에서 어떤 x의 확률, 수렴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 이 원소가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하면은 그 출현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 우리 여론조사 할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고 뭐 표준 오차가 뭐 어떻고 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원소가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확률은 얼마일 것인가? 이게 속한다면 출현 가능성은 얼마인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현 가능성인데 얘가 이 그룹에 속했을 때 출현 가능성 혹은 이 그룹에 속했을 때 출현 가능성 이 그룹에 속했을 때의 출현 가능성을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제일 강하겠죠, 거리적으로. 그죠? 하지만 이 가능성 자체가 영 없진 않잖아요. 연두석에 속할 그룹 가능성이. 그리고 청색 그룹에 속할 가능성 역시도 영 없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K민즈는 일단 이 그룹에 속한다, 황색 그룹에 속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연두색 그룹과 청색 그룹과는 이 황색 점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하드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통계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얘의 황색에 속하긴 하지만 연두색이나 청색과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라인이, 그죠? 그래서 이걸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터레이션 6번 여섯 번째 결과값은 왼쪽에 있는 여기 유니베리어트보다는 멀티베리어트 이 형식이죠. 이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이 연두색 원화 속에 있는 점들 두 개의 지금 멀티베리어트의 density distribution이죠. 그죠? 이 부분 연두색에 있는 부분을 떼서 여기에 쫙 펼쳐놓으면 이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K-민즈와 우리가 가우시안 normal distribution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절차도
시당초 K-민즈 방법이 EM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보면 그 밑에 각각의 알고리즘에 깔려 있는 기반은 이전에 있던 알고리즘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다른 듯 하면서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이 머신러닝이었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슈퍼바이즈도 그렇고 안슈퍼바이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수업하는 것들은 K-민즈든 아니면은 뭐 EM 알고리즘이든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수학은 물론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이 강의는 특별 과정이죠. 그죠? 특별 과정의 수업인데 특별 과정 교과에는 통계학이 없어요. 특별 과정은 인공지능 강의들만 이렇게 A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 강의예요. 그런데 내가 통계학이나 좀 수학이 약하다 하는 분들은 정규과정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정규과정 사이트죠. 정규과정에는 보면은 교과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과를 살펴보면은 4살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4살, 5살, 6살, 7살 쭉 해서 20살 박사과정까지 다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과목들 중에 보면 통계도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보면은 제일 기초적인 거 Intro to Statistics부터 해가지고 조금 한 단계 올리고 조금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Descriptive Statistics가 나오고 다음에 Inferential Statistics도 있죠. 여기 한 4과목 정도는 수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기 앞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마음 잡고 공부하시면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 과정이 아니라 정규 과정 사이트입니다.